테리 라스무센은 1943년에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해군에 입대했다가 몇 년 만에 제대하거나 전기 기술자로 일하는 등 직업을 자주 바꿨는데요. 테리는 1969년에 결혼해서 첫 번째 부인과 자녀 4명을 낳았지만 그는 가족들을 자주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여러 번 체포되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죠. 그는 그 이후로 정체를 숨기고 여러 가지 가명을 사용해서 미국 전역을 옮겨 다니며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1986년에 5살짜리 리사라는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스코츠밸리라는 마을에 정착하게 되죠. 그는 5살 딸 리사를 방치했습니다. 테리에게 리사의 친모는 어디 갔냐고 물으면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등 수시로 말을 바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상당히 수상하게 생각했죠. 이웃의 한 노부부는 5살인데도 장난감 하나 없이 아빠와 트레일러에서 지내는 리사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은 그의 방치를 보다 못해서 리사를 입양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테리는 마침 멀리 갈 곳이 있었는데 잘 됐다며 리사를 2주 동안만 잠시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입양 전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돌봐달라고 했고 2주 뒤에 데려오기로 약속하고 떠났죠. 그래서 그 부부는 리사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리사가 학대를 받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약속했던 2주가 지나도 테리가 리사를 데려가지 않자 그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테리가 거주하던 트레일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에 남아있는 그의 지문을 감식해 보았는데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춰버렸죠. 그래서 결국 체포에는 실패했고 리사는 아동보호센터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화학자로 일하던 전은순 씨는 레리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레리는 전 씨의 집 지붕을 고쳐주다가 처음 만났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레리라는 남자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고 말이 계속 바뀌었죠. 과거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기분이 언짢아지면 공격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레리를 상당히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죠. 레리와의 사이를 반대하는 가족과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어느 날 전 씨는 갑자기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한 친구와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당일에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죠. 분명히 여행 전날까지도 연락을 했기 때문에 친구는 레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 씨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는데요. 레리가 말을 계속 바꾸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레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사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포함해서 어떠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수상하게 여기고 지문 채취를 요청했는데요. 의외로 그는 지문 채취에 순순히 응했죠. 그는 과거에도 수십 번 경찰의 조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지문 감식에 며칠이 소요된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협조하다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망치곤 했는데요. 2002년의 감식 기술은 80년대와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몇 시간 만에 금방 나왔죠. 감식 결과 레리라는 남자가 과거에 5살 딸 리사를 학대한 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도주해버린 테리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차고에서 약 1.5m 높이의 고양이 모래더미를 발견했는데요. 그 모래더미를 파보자 그 안에는 전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테리 라스무센은 2003년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수사관은 리사의 DNA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리사의 DNA 검사 결과 테리가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5살이었던 리사가 테리에게 납치당한 것으로 추측되었죠. 수사관은 테리 라스무센을 신문했지만 그는 리사를 모른다며 지속적인 추궁에도 절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지 7년째가 되던 2010년에 폐암으로 사망했죠. 그러면서 리사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한편 경찰은 리사의 친부모를 찾아주기 위해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가계도를 추적했는데요. 2015년에 드디어 리사의 외할아버지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리사의 본명은 던이며 리사의 친모는 데니스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리사의 외할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리사의 친모 데니스는 1981년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밥이라고 했죠. 밥은 지속적으로 데니스와 가족들의 사이를 이간질했고 데니스는 결국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된 리사를 데리고 밥이라는 남자와 홀연히 사라졌죠. 하지만 리사의 외할아버지는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데니스와 밥이 주변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빚을 많이 진 상태였기 때문에 야반도주를 했다고 생각했죠. 전은순 씨의 경우 친구가 빠르게 실종신고를 하면서 테리 라스무센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DNA 기술의 발달로 리사는 34살이 되어서야 자신의 본명과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1985년 뉴햄프셔주 베어브룩 주립공원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드럼통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드럼통을 넘어뜨리자 그 안에서는 회색의 액체가 흘러나왔는데요. 아이들은 그것이 썩은 우유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두고 그대로 가버렸죠.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사냥을 하던 사람이 숲속 한가운데에 넘어져 있는 드럼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이 드럼통 내부를 확인했을 때 그 안에는 성인 여성과 11살로 추정되는 여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두 구의 시신 모두 둔탁한 흉기로 폭행당해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죠. 시신은 유기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부패가 심했습니다. 게다가 나체 상태여서 신원을 특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경찰은 일단 그 두 구의 시신이 모녀관계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나갔는데요.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5년의 세월이 지난 2000년 5월 신입경찰 존 코디는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베어브룩 드럼통 사건을 맡게 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알지만 혹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그는 첫 번째 드럼통이 발견된 장소에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드럼통을 발견했죠. 그 드럼통은 첫 번째 드럼통과 크기와 모양이 일치했고 수사 결과 첫 번째 드럼통과 비슷한 시기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3살과 4살로 추정되는 여자아이 시신 2구가 발견되었고 그들 역시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구의 시신 모두 유류품 없이 발견되었고 유기된 지 너무 오래돼서 시신의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 성인 여성과 2명의 여자아이 시신은 모녀관계인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여자아이 1명은 나머지 3구의 시신과 혈연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도대체 이 4구의 시신이 어떻게 같은 드럼통에서 발견된 건지 추측하는 것이 어려웠죠. 하지만 수사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들의 신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들의 골격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했죠. 하지만 너무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신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DNA 분석 기술은 계속해서 발달했습니다. 2015년에는 사람의 몸에 축적된 납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을 이용해서 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거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또한 시신 내구는 부패 상태가 심했지만 머리카락만큼은 부패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머리카락 DNA를 분석한 결과 마침내 2016년에 여자아이 한 명의 시신이 테리 라스무센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2019년에는 이 드럼통 살인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문헌연구가 레베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레베카는 인터넷을 하다가 1999년에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읽게 됩니다. 그 글은 두 딸과 함께 실종된 마를리즈라는 여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드럼통 속 세 구의 시체는 마를리즈와 두 딸과 실종된 시기가 일치했기 때문에 레베카는 어쩌면 이들의 신원이 드럼통 속에서 발견된 시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DNA 테스트 결과 나머지 시신 세 구의 신원이 마를리즈와 두 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를리즈는 1971년에 결혼해서 첫째 딸 마리와 둘째 딸 세라를 낳았지만 남편과 이혼하게 됩니다. 그 후 테리 라스무센을 만나게 되는데요. 마를리즈는 가족들에게 테리를 소개해 주었죠. 그러다가 1978년에 마를리즈는 가족들과 다투게 되었고 두 딸을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그 이후로 소식을 모르다가 약 40년이 지나서야 드럼통 속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의문점들이 있죠. 첫 번째로 리사의 친모 데니스입니다. 테리가 데니스를 살해한 후 리사만 데리고 다니다가 학대를 일삼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데니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여전히 실종 상태이죠. 또한 드럼통 속에서 발견된 시신 중 하나는 테리의 친딸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테리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모가 누구인지도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다만 테리의 행적을 보았을 때 친모 또한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테리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명으로 살았는데요. 그가 뉴햄프셔주에서 거주했을 당시 그가 살던 집 근처에서 5건의 실종 사건이 보고되었죠. 따라서 이 5건의 실종 사건의 범인이 테리 라스무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사망한 데다가 사건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테리 라스무센은 피해자와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를 폭행해서 살해했죠. 이뿐만 아니라 그는 행정상의 허점을 공략했는데요. 미국은 국토가 넓고 주 경찰 간의 수사 공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지역을 계속 이동하며 신분 세탁을 하며 살았죠. 또한 80년대에는 지문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학습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다가 신분이 확인되기 전에 도망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테리 라스무센의 첫 번째 부인과 4명의 자녀들은 이혼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테리의 첫째 딸 다이애는 베어브룩에서 발견된 드럼통 살인사건을 보고 자신 역시 아빠와 계속 살았다면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대조를 위해서 DNA 샘플을 제공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서 협조하고 있죠. 테리 라스무센의 연쇄살인 사건들은 DNA 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해결될 수 있었는데요. 40년 이상 지난 사건의 증거물들을 모두 보관하고 끝까지 추적했기 때문에 테리가 사망한 후에도 여죄를 확인할 수 있었죠. 따라서 경찰은
현재도 수많은 미제 사건들과 테리 라스무센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으며 여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